다들 보이세요? 여기 이제 OTT 서비스란 거 다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걸 알아야 됩니다. OTT 서비스가 영어로 이제 over the top이에요. over the top 서비스인데 이게 뭘까? 이게 마지막에 탑은 셋톱 박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케이블 TV 보면 셋톱 박스가 있잖아요. 그 셋톱 박스를 넘어서 이제 그 서비스를 한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거를 휴대폰에서도 보고 컴퓨터에서도 보고 TV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계속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똑같은 내용을. 그러니까 요새 뭐 젊은 친구들 보면 특히 자취하는 친구들 텔레비 집에 없거든요. 컴퓨터로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로 지금 뭐 많이 보지만 사실상 유튜브는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양질의 콘텐츠가 좀 없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기 그런 게 불편한데.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미국에서 그 아마존에서 하는 프라임 비디오하고 디즈니 플러스 다음 달에 들어온다고 하죠. 그다음 넷플릭스가 이제 꽤 크고요. 우리나라에도 티빙하고 쿠팡 플레이도 있습니다. 쿠팡에서도 이걸 하거든요. 뭐 웨이브하고 SKT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 기존의 케이블 TV에서 IPTV로 이제 OTT 서비스를 이렇게 많이 넘어가는 그런 추세예요. 근데 이제 OTT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국경을 초월하죠. 지금 넷플릭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넷플릭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97년에 미국에서 이제 그 시작을 했는데 그 1998년에 DVD 대여 사업을 했어요. 제가 이제 90년대 초에 미국에 갔었는데 그때 보면 이제 블락버스터라고 그 비디오 대여 업체가 굉장히 큰 게 많이 있었어요. 그 블락마다 하나씩 있어서 블락버스터예요. 그 한 블락마다. 그 가면 뭐 이거 한 5배 되는 그런 게 곳곳에 있었어요. 그 다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죠. 근데 그게 10년 만에 망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걸 꿰차고 들어온 게 이제 넷플릭스인데 처음에는 이제 DVD, 그거는 이제 CD만 하니까 요거를 우편으로 이렇게 배달을 했죠. 그걸 한 10년 하다가 이제 인터넷망이 막 발전을 하니까 아, 이거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야겠다 해서 2007년에 이제 그 미국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2007년에. 그러고는 곧바로 2010년에 캐나다로 진출을 해가지고 불과 5, 6년 만에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는데 2017년에 190개, 뭐 다 하죠. 여기 보시면 중국, 북한, 시리아 빼고 전 세계를 다 합니다. 10,000원 내면은 그 이제 영화, 드라마 이런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유튜브가 없었으면 BTS가 성공했을까요? 싸이가 강남스타일 뜰 수 있었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절묘하게 이걸 탄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넷플릭스가 여기 보시면 이제 그 2016년, 17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넷플릭스 국내 가입자 수가 이렇게 2016년부터 쭉 올라가죠. 지금 한 400만 명 정도 돼요. 그럼 대충 계산하면 한 4천억 정도 번다고 볼 수 있죠. 한 4천억. 근데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돈을 보세요. 자기들 버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투자를 더 많이 해요. 무슨 말이냐면 넷플릭스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구독자 돈 내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감독들 뭐 배우들한테 돈 주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소비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걸 이제 먹고 사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뭐 미국이 이제 플랫폼을 깔았지만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넷플릭스가 많이 투자를 할까? 그거를 보면 이제 넷플릭스 여기 그 경향신문에 지난주에 나온 거 한 기사인데요. 한국은 콘텐츠를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스토리텔링 강국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할리우드에서 이렇게 주름을 잡잖아요. 지금 영화계 같으면. 근데 지금 한국이 그 몇 안 되는 스토리텔링 강국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선보이는 그 다양한 장르. 지금 드라마, 영화 이런 걸 했는데 이제 뭐 예능하고 이런 것도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세계에서 보고 이제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예, 뭐 신문에 뭐 이런 기사들이 쭉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좀 흥미롭더라고요. 넷플릭스가 이제 가입자가 428만 명이 늘었대요. 오징어 게임을 보고. 그리고 넷플릭스 그 만드는데 뭐 200억인가 투자를 했거든요. 200억. 근데 넷플릭스 주가가 여기 보시면 27조가 올라갔대요. 27조가. 그러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 굉장히 남는 장사죠. 그런 기사도 있고 뭐 예, 똑같은 기사고. 그다음에 뉴욕 타임즈에도 스퀴드 게임 치시면 기사가 쭉 나와요. CNN 이런 데도 쭉 나와요. 저는 이제 기억이 나는 게 그 이제 90년대 초에 제가 미국 잠깐 갔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88년도 올림픽 했잖아요. 올림픽 때 그 미국에 체류했던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올림픽 중계를 하고 하는데 이제 한국 모습을 좀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 보도를 하나도 못 봤다는 거예요. 다 막 부정적인, 뭐 뒷골목 가가지고 더러운, 뭐 사람들이 비도덕적인 막 그런 측면만 자꾸 비췄다는 거예요. 미국 MBC 뉴스가, MBC 그 시사 보도 이런 쪽에. 근데 지금은 보면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고 우리가 원하는 또 우리가 의도하는 그런 측면의 기사를 보도해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이죠. 이것도 좀 흥미로운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오징어 게임을 쭉 보시면 뭐 안 보신 분도 계시죠? 안 보신 분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절반 정도 안 보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추석 전에 바로 개봉을 했는데 제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초등학생들한테서 난리가 났어요. 예,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나게 광고가 이제 광고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좋아서 막 올리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재밌다. 초등학교 그 3, 4학년들, 뭐 1, 2학년들 이런 애들이. 언제 보고 이걸 그렇게 올리나 그런 이야기 했는데 하여튼 대유행을 했습니다. 애들 사회에서 어른들은 모르는 사이에. 그러고는 이제 추석 그 연휴 기간 때에 이틀 동안 다 봤어요. 애들 이제 애하고 같이. 근데 다 막 애들하고 어른하고 막 보는 상황이었는데 희한하게 애들한테 통하면 이 외국에도 통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애들의 감성이라는 게 외국인들의 그 어떤 순수한 감성하고 이게 좀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설득할 수 있으면 외국인도 설득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자, 거기 이제 보시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게임에 이제 참석을 해요. 막 그 재정적으로 절망적인 막 수십억 빚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혹해가지고 가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게임을 진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진행하는 사람들 보면 여기 이렇게 네모, 세모, 뭐 요 위에 보면 동그라미 이런 이제 마크를 하고 얼굴은 노출을 안 하고 저런 사람들이 진행을 하는데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줄다리기 이런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400몇 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남을 때까지 6게임을 쭉 해가지고 마지막 한 명이 그 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456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못 가진 사람 죽는 거죠. 탈락입니다 하면 깨끗 총 맞아가지고. 근데 이분들 보면 이렇게 탈에 이렇게 네모, 세모, 동그라미가 있고요. 또 뭐 여기 포스터 자체도 보이시죠? 동그라미, 세모, 네모. 그럼 이 사람들 뭐 명함 같은 거 주고 하는데도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원방각을 딱 줍니다. 이거를 이제 감독한테 무슨 의미냐 이게. 그렇게 이제 배우가 물었대요. 물으니까 야, 이거는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꼭지점이 많으면 권력이 센 것이다. 그래서 이 네모가 제일 높은 사람이고 이 세모는 총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동그라미들은 막 일벌처럼 막 열심히 일을 해요. 뭐 시키는 거 다 하고. 그런 이제 재밌는 컨셉인데, 결국은 꼭지점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원은 꼭지점이 사실 무한히 많은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다각형이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원까지 가니까.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연 이 원방각이 어떤 의미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감독처럼 꼭지점 개수다, 뭐 요걸로 이제 평가를 한다, 뭐 그걸로만 이렇게 머물 것이냐. 마치 이거는 그 뭐 태극기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할 때, 뭐 하얀색은 뭐 순결이고 빨간색은 열정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석하잖아요. 그 원래의 그 팔괘에서 오는 그런 철학이라든지 천지를 상징하는 그런 근공감리의 철학을 전혀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근데 사실 이 원방각은요, 여기 뭐 안드로이드 폰에도 보면 이렇게 원방각을 썼어요. 그죠? 그리고 교통 표지판에도 원방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들도 맨 처음에 글자 배우기 전에 동그라미, 세모, 네모 배우잖아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아니면 뭐 배우겠습니까? 이게 동그란 거고, 이건 네모난 거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훨씬 더 근원적인 또 철학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에는 갖고 있다. 이 덜도 아니고 이 세 개, 동그라미, 네모, 세모, 원방각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거를 이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 환단고기 소도경전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삼한고속이 개 10월 상일에 국중대회하야. 그 삼한이라는 그 고조선입니다. 그 조선의 옛 풍속이 10월 상일은 이제 3일이잖아요. 모두 10월 3일에 모여서 국중대회, 나라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축원단이 제천하고 원단을 쌓아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땅에 제사를 지낼 때는 네모난 언덕을 이제 쌓았다는 거죠. 그리고 설령에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각목을, 삼각형입니다. 각목을 이제 이렇게 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런 이제 멘트가 딱 있습니다. 그 환단고기에 보면. 원방각이 딱 나오죠. 그 원은 하늘을, 또 네모, 사각형, 방은 땅을, 그리고 삼각형은 이제 그 조상을 이렇게 상징을 하면서 그 특성 자체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인데, 쭉 이제 역사적 유적지로 들어가 보면 이제 5,000년, 6,000년 전에 이 우화량 홍산문화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이 그 천원 지방에 제천단이 나왔다는 거죠. 지금 보면 뭐 동그라미 아니면 네모같이 뭐 그렇게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동그라미가 3단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가지고 이게 역사적으로 쭉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거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 네모도 땅에 대한 제사는 네모다. 지금도 서울에 가면 사직단이 있죠. 그다음에 원구단이 있고, 그게 쭉 그 전통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 5,000년, 6,000년 된 전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우화량의 이 그 원단과 집단, 그리고 그 총묘단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과연 누구 거냐. 이거는 뭐 중국에선 자기들 걸로 편입을 하려고 지금 가진 그 뭐 머리를 다 쓰고 학자들을 총동원하고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어제도 제가 조선일보에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5년 전부터 역사 왜곡
그 교과서 내용 자체 왜곡되는 게 막 급정을 한다는 거예요. 시진핑의 그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겠죠. 계속 늘어가지고 지금 이제 수나라가 이게 을지문덕한테 패배한 건 유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거 아니래요. 그 반대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 을지문덕 뭐 취급도 안 해줘요. 수나라에서는. 자기들이 이겼다 이렇게 서술을 한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고 어떤 모든 좋은 거는 자기들 거고 쉽게 말해서 뭐 하여튼 패배 같은 그런 것들은 다 감추고 자기들 거는 그 치적을 과장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홍산 문화도 자기들 걸로 영입을 하려고 많이 했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죠. 왜냐하면 만리장성 북쪽에 있으니까 원래 만리장성 이남은 자기들 문화고 그 위쪽은 오랑캐 문화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학자들이 이제 그걸 뒤집는다고 해서 금방 이렇게 의식이 바뀌진 않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실은 이거는 우리 문화거든요. 우리 문화고 쭉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자, 이걸 이제 복원한 겁니다. 이렇게 3단의 성으로 돌로 이렇게 올렸고 이건 구멍이 뚫린 한의화라는 그런 단지를 이렇게 쌓았다고 합니다. 이 단지의 파편이나 이 돌 같은 게 지금도 거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원도를 그려낸 거죠. 자, 마리산의 참성단에 가시면 이 전통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것을 지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보면 네모난 게 위에 가 있고 이제 원형이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천지가 뒤집어졌다 해서 이제 지천 택괴다 64개 중에 이게 반대로 되면 이제 천지가 되죠. 천지는 비입니다. 안일부자 밑에 입구자 해가지고 그건 좋지 않다. 큰 태, 지천태는 이제 평화의 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천이란 건 양이잖아요. 양이니까 기운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는 음이니까 내려가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교구를 하려면 이게 맞죠. 그러니까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으면 이렇게 점점 더 멀어질 거 아닙니까?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군신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죠. 어떤 윗사람이 이런 낮은 자세를 이제 가지고 있을 때 서로 이렇게 소통도 잘 되고 그런 부분들을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사실은 이제 소사나무라고 여기 나무가 하나 있어요. 사실 이게 또 이제 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방각이 고스란히 다 들어있는 그런 유적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 참성단은 마리산 그 만이산이 아니라 마리산입니다. 마리산, 머리산. 그래서 마리산에 있는데 그러니까 단군 왕검이 직접 지시를 해서 축조를 한 겁니다. BC 2281년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홍수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북서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 산 위에 단을 쌓았습니다. 아마 서산에 사는 분들도 올라가서 여기 노역을 좀 했지 않을까. 6천 명이 이제 동원이 돼서 여기 가서 쌓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여기 가시면 이게 철책이 다 껴 있습니다. 거기 지금 그 지방청 거기서 막아놨어요. 여기 강화도 아마 군청에서 뭐 이렇게 위험 시설이다 해가지고 철망을 막아놓고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한다는데 아마 이번 달 뭐 다음 달에 풀어준다는 말이 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통이 고려의 원구제 또 그 조선 말에 사실은 이제 고구려 조선 이 시기를 쭉 지나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사대적인 어떤 자세를 취하고 이 본연의 그런 어떤 정신 분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고종이 되찾겠다 해서 이름을 대한제국이라고 지었지 않습니까? 그 대한이라는 게 과연 어디서 나왔냐? 그 김진명 소설가 김진명 씨도 그 한자를 찾아서 한참 헤맸잖아요. 그러고는 무슨 중국의 무슨 책 조론인가 뭐 거기에 찾는다 하는데 삼한입니다. 삼한. 대한민국은 조선의 다른 이름이 삼한인데 그 한이 이 한이다. 대한이다. 그래서 소한이 아니고 대한이고 우리는 대한사관을 주장을 하는 거고 그 대한이라는 것은 큰 이제 한인데 그거는 바로 밝음, 광명을 상징하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계속 내려오던 국호의 다름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이 안타깝죠. 어떻게 한 나라 국호조차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고 이거를 안 가르쳐 가지고 한자가 어디서 나왔냐 도대체 왜 그 한자를 왜 쓰냐 대한민국 갑자기 조선 고려하다가 이걸 청소년들이 고민을 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도저히 이걸 어떻게 안 가르칠 수가 있느냐 역사를 이런 역사조차 사람한테 정말 너 성이 뭐다 그거 안 가르쳐 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진짜로. 이 고종의 원구단을 복원을 해서 이렇게 그래픽으로 그렸는데요. 뭐 하여튼 뭐 2번인가 이렇게 천재를 올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일본으로 넘어갔죠. 자, 그리고 이제 원은 이제 다른 데 있는 구절입니다. 원자는 1얀이 무극이요. 방자는 2얀이 반극이요. 각자는 3이다. 지금 원방각에다가 숫자를 붙였는데 이게 숫자를 붙여보니까 원에는 1이, 방에는 사각형에는 2가, 각에는 3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원이 1, 이것도 이제 아까 꼭지점하고 다르죠. 삼각형은 3개, 그거는 맞는데, 방자는 꼭지점이 4개인데, 2가 됐어요, 2가. 자, 원은 1이고, 네모는 2고, 땅은 2고, 각은 3입니다. 자, 이 의미를 한번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이 원이란 것은 하늘을 상징한다 아까. 그래서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는 원단을 쌓고 땅에 제사를 지낼 때는 네모난 제단을 쌓고 사람에게는 삼각형이다. 삼각형이 이제 나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웅상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 문헌에도 나오는데 그 웅상이라는 것은 그 큰 나무를 선택을 해서 그 나무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 이제 옛날에 환웅 천왕이 돌아가시고 이 나무의 환웅이 그 최고 큰 나무를 선택을 해서 환웅께서 여기에 임재 계신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제사를 지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걸 웅상이라고 해요. 항상 상자 써가지고. 예, 그거는 뭐 하여튼 여기저기 그런 기록이 있고요. 자, 천은 원인데 하늘은 원만 하지 않습니까? 둥글다, 원만하다. 근데 땅은 네모나다 이렇게 보통 푸는데 네모난 게 아니라 이제 방정하다, 반듯하다 이런 뜻이란 이걸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들은 땅이 네모나다고 생각을 했다. 이거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오해. 네모나서 이렇게 끝까지 가면 떨어지는 걸로 생각을 했다. 바보들이다. 이게 서양의 그런 물질주의 그런 이제 사고들이 잘못된 호도를 한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반듯하다는 뜻이라니까요. 땅은 반듯하다, 정직하다. 그 모든 것을 이제 어떤 규칙을 지키고 막 이렇게 어머니의 그런 품성을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반듯하다. 다음에 이는 각인데 자, 완성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부모, 천부, 지모 이런 말도 하고요. 자, 천지, 부모 이렇게도 말을 하죠. 그 사람 이는 이제 자녀에 해당이 됩니다. 숫자로 보면 하늘은 1, 땅은 2, 여기는 3.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지난달에 천부경 공부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천일, 지일, 인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천일은 1이요. 지일은 2요. 인일은 3이다 이렇게 나오죠. 천일일, 지일이, 인일 3, 뭐 일적식과 무게화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이제 상징하는 바가 또 있는데, 뭐 오늘 간단하게 1, 2를 더하면 3이 나온다. 그 의미만 한번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부모가 합쳐져서 이제 자녀를 완성을 시키잖아요. 그것처럼 하늘과 땅, 이 하늘이라는 것은 이 우주 허공과 그 모든 것, 별자리, 뭐 천상 신명계가 됐던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이 땅,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이 협력을 해서 인간을 완성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철학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원방각의 이 천지의 원리는 사실은 여기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쉽잖아요. 천지인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천지인을 삼재다 이렇게 배웠는데 중국의 철학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왜 그게 중국의 철학입니까? 그게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전해져 오던 일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이 원방각과 천지인, 그리고 이 숫자, 이 단순한 원리에서 사실은 이 모든 문명이 나오는데, 이게 근원적인 그런 철학이거든요. 이게 너무 쉬우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실은 부정을 하는 거죠.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동그라미 네모 세모겠네.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이 의미 부여를 이렇게 못 하잖아요. 사실은. 왜 꼭지점 이야기가 왜 나오냐고요. 거기서 꼭지점 때문에 네모가 그럼 세모보다 우세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치관을 갖게 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자, 이 천지란 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그리고 누가 어떤 철학자가 막 고민을 해가지고 야, 천지를 내가 만들어 봐야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원래 있는 거죠. 있는 거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이제 하늘에서 이제 천지인을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그대로의 원형입니다. 이게 그거를 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 뭐 자랑스러운 한글, 뭐 지난주에 한글날이 있었는데, 모음도 보면 천지인이죠. 이 아, 이, 요 세 개로 이거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휴대폰 보면 천지인 자판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일본 사람들 그 자판 누르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중국 사람들 뭐 한자로 직접 입력 못하니까 알파벳으로 입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 한글과 한자를 동시에 쓰니까 뭐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근본 원리는 천지인이다. 모음도 이 천지인이에요. 아, 이 해서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가 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거를 조합하면 이게 다 나오죠. 그다음에 자음도 동그라미, 네모, 이 세모, 뭐 고어에는 이렇게 있었지만 지금도 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자모에서는 이 모양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천지인이죠. 지금 뭐 오징어 게임 아까 포스트에 요거를 활용해서 이제 디자인으로 이렇게 했는데, 뭐 요새는 뭐 책 표지 디자인하는 사람도 엄청 많이 쓰고 뭐 뻑하면 이걸 쓰던데, 제발 이 천지인 이 어떤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활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외국인들을 대하는 거하고, 이 아까 그 천지인의 그런 개념을 모르고 뭐 꼭지점인가 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그 문화적인 어떤 깊이가 너무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개는 뭐 5,000년, 6,000년, 9,000년 한국까지 하면 그런 전통이 있는 거지만 꼭지 뭐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에게 있던 그 내면에 잠재해 있던
그 어떤 철학과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서야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왜 그렇게 왜곡을 하고 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일 신고로 넘어가서 오늘 좀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3일 신고는 한국 배달 조선에서 이 배달의 초대 통치자이신 커발환 환웅께서 직접 지으신 겁니다. 삼성기 하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연천경 강신고. 그 천경이란 게 천부경이고 신고는 바로 이 3일 신고거든요. 이 1년에 한 번씩 다 모아가지고 그 천부경과 3일 신고에 대해서 강독을 했다는 겁니다. 이 통치자가 직접. 그 다스리는 분이 직접 교화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 3일 신고는 다섯 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삼신상제님과 인간, 우주 만물이 어떤 관계냐, 거기에 대한 굉장히 깊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어떻게 탄생을 했느냐, 또 그 우주에 어떤 절대자가 있느냐, 하느님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직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신교의 우주관, 신관, 세계관, 그리고 수행의 원리, 삼신수행관이라고 하는데요. 그 원리, 그리고 태일인간으로 거듭나는 진화, 실현의 길,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요거 나눠준 걸 보면서 일부만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지난 6월 학술제 때 만들었던 리플렛인데요. 3일 신고. 여기 제일 앞에 여시면 허공장이 있습니다. 허공장에 보면 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허공. 36자. 제왈, 이오가와 중하, 창창이 비천이며 현현이 비천이라. 천은 무형질하며 무단예하며 무상하사방하고 허허공공하여 무부재하며 무불용이니라. 뜻을 하나하나 풀어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임금님께서 오가, 마가, 우가, 개가, 저가 이렇게 오가 있잖아요. 사회 지도자층이죠. 오가와 이건 무리 중자입니다. 중하, 창창이 비천이다. 낮에 하늘이 푸르지 않습니까? 푸르고 푸른 저것이 하늘이 아니다. 현현이 비천이라는 것은 밤하늘이 가물다. 검은 밤하늘이 별이 떠 있는 현현한 하늘이 그게 하늘이 아니다. 허공장입니다. 허공장. 그래서 하늘이 뭐냐? 지금 너희들이 저 위에 쳐다보는 저게 하늘이 아니다. 천은 형질, 형태도 없고 질감도 없고 단예, 무단예,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끝단자니까요. 그 다음에 무상하사방, 상하사방이 없다는 거예요. 위아래, 이게 지금 여기 지구 위니까 우리가 위아래 이렇게 상하사방하지만 우주로 가면 그런 게 없잖아요. 허허공공하여 무부재하고 무불용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포용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허허공공하여. 그래서 허공장인데요. 이 하늘의 어떤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풀어놨습니다. 그 다음 장이 2장이 일신인데요. 일신은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신. 신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 무상일위하사 유 대덕 대해 대력하사 생천하시고 주 무수 세계하시며 조 신신물하시니
섬진무루하며 소소령령하사 불감명량이라.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리니 자성구자면 강제이뇌신이라. 자, 지금 1장에서 이제 하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신. 신이 계시다는 거죠. 그 위에 누가 없는 무상의 그런 일위,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신이. 예. 그 다음에 덕과 지혜와 힘이, 가장 큰 덕과 지혜와 힘이 있고, 그 무한한 조화권으로 하늘을 낳으시고, 무수한 그 세계를 주관을 하시고, 많고 많은 그 물건을 지어내시고, 그 다음에 섬진무루, 섬진은 이제 작은 티끌이거든요. 그 작은 티끌조차 유루 없이 소소령령, 밝고 밝게 그렇게 하사 감히 이름을 짓거나 양을 청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신의 그 어떤 위격을 말하는 거죠. 일신이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성기원도면 소리와 기운으로 기원하고 그 기도를 하면 이제 친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성구자라야, 이 어떤 본성으로부터 그 깨달음의 열매를 구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이제 강제인해다. 뇌란 것은 이 두뇌잖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 내려와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제 머무르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일신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2장입니다. 2장이고 3장은 천궁인데요. 천궁은 짧죠. 40자. 자, 3장까지만 읽고 4장, 5장은 그냥 제가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천은 신국이라 유천궁하여 개만선하며 문만덕하니 일신유거오 굴령제철이 호시하나니 대길상 대광명철아 유성통공환자라야 조하여 영득쾌락이니라. 다시 이제 천이 나왔는데요. 지금 맨 앞에 허공이 나왔고 그 2장에 이제 신이 나왔잖아요. 3장에는 이제 하늘의 궁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천궁이 있다는 거죠. 그 하늘,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그 신의 그 나라인데 그 천궁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천궁은, 이 표현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저는. 계만선, 이 계단이 만 개의 그 선업으로 층층이 쌓은 계단이 있고, 문만덕, 그 문 하나하나는 모든 그 덕이 쌓이고 쌓여서 만덕이 모여서 문을 만든 그런 궁전에 산다는 거예요. 일신유거, 일신께서 이게 바유자거든요. 거처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일신유거, 바로 이 천궁이. 그래서 굴령제철, 많은 그 영통한 사람과 그 밝은 철학자들이 호시, 보호하고 이렇게 모시기 때문에 대길상, 대광명처다. 자, 유성통공환자라야 조하여 영덕쾌락이니라. 오직 성통공완, 성을 통하고 공을 완수한 자, 이렇게 나오죠. 성통공완 자라야 입조를 해서 영원히 그 쾌락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천궁입니다. 천궁 편에서 성통공완 요 부분은 꼭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세계 편이 나오는데, 세계 편은 제가 그냥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별자리부터 이야기 쭉 나옵니다. 별자리가 쭉 나오고 이 은하계 막 그런 부분들을 쭉 표현을 한 다음에 이제 신이 칙 1세사자, 1세계 사자.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를 말을 해요. 태양계. 태양계의 그 사자, 그 관리하는 책임자를 그 700세계를 관할하게 해서 이렇게 이제 세상을 열었다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여기에 포인트인데요. 자, 너희 땅이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일환세계니라. 이 환이라는 것은 환약 있잖아요. 환약. 탄환할 때 그 환. 고만한 세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중화진탕하여, 이거는 그 지구가 옛날에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 불덩어리에서 만들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중화가 진탕을 해서. 바다가 또 육지가 막 이렇게 생겨나고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성, 마침내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리고 신이 이제 가기포저하시고 조일생렬하시니 이 이제 물고기 그리고 날짐승, 들짐승들이 이렇게 번식을 했다. 이 우주 대자연이 이 세계가 어떻게 창조가 됐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계편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5장 인물편이 그 삼신수행법, 그거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이것도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인물이 동수삼진이다. 삼진이란 것이 있다는 거죠. 삼진. 삼진은 뭐냐? 여기 성, 명, 정, 이것이 삼진입니다. 삼진. 이 삼진이 있으면 선하고 악하지 않고, 그 다음에 명이 있으면 청하고 탁하지 않다는 거죠. 맑고 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정이, 진정이 있으면 후하고 박하지가 않다. 이렇게 그 후박이 있는데 박하지가 않다는 거죠. 박하면 천하다, 이제 그런 말이 있으니까요. 이 삼진을 돌이키면 그것이 이제 일신과 하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삼진, 성명정. 성명정은, 자, 이 사람은 이 성명정을 고르게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삼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삼진이 나아가서 삼망이 나와요. 삼망. 그 삼망이 착근을 하고 뿌리를 내리고 진과 망이 대작을 해서 이제 삼도가 나온다는 건데요. 자, 여기 지금 이제 삼진이 있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계속 이제 인물편이 이어지는데요. 자, 삼망이 있다고 했잖아요. 삼망이. 그 삼망이 뭐냐? 예. 심기신이 바로 삼망입니다. 심기신. 그러니까 성명정에서 각각 심기신이 나왔죠. 그래서 그 심기신의 단계로 가면 이 성에서 이게 나왔지만 선과 악이 있다는 겁니다. 선과 악이. 유선악하니. 그다음에 선복, 악화. 선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화를 받는다. 그런 어떤 갈림길로 들어서 버리는 거죠. 자, 기는 마찬가지로 청탁이 있는데, 청하면 수하고 오래 살고, 탁하면 요절을 한다. 일찍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에서는 이제 정일 때, 진정일 때는 그 후한데, 지금 신의 단계로 오면 후박이 있다는 거예요. 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후하면 귀하고, 이제 박하면 천하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정의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감식촉이 이제 18경으로 하나 각각이 6개로 이제 나누어져 가지고, 이제 감식촉은 이 18가지의 이런 어떤 세분화된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누어집니다. 요거는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3일신고를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근데 자, 마지막 이제 지금 삼진, 삼망, 그다음에
3도. 예, 3도가 이제 쭉 설명이 됐고, 요 마지막 구절이 중요해요. 요거는 한번 요 나눠드린 책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감식초까지 다 했고요. 자, 중은, 자, 무리 중자라고 했죠. 중은 선악과 청탁과 후박이 상잡하야.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보면 이제 선악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 중은 이 청탁과 후박, 선악이 상잡 서로 막 섞여 있다는 거죠. 섞여 있어서 종경 도임주 하여 이제 막 뭐 사정없이 이렇게 치달아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떨어질 타자죠. 타 생장 소병 몰의 고. 그다음에 생장 소장의 그런 고통을 가지는데 이 보통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이제 철인들은 자 감식촉 아까 나왔잖아요. 감식촉. 그 감식촉에서 지감, 조식, 금촉을 해서 이걸 조절을 한다는 거죠. 감식촉. 그 감과 호흡과 그 촉각을 조절을 하고 금하고 해서 일의 화행하고 개망즉진하여 발대신기하나니. 자, 한 가지 뜻으로 화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망령 그 삼망을 고쳐서 이제 삼진을 회복하고 그 이제 일신의 경계로 돌아가면 자, 발대신기 대신기를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초인이 되는 겁니다, 초인이. 그것이 성통공환이다. 성통공환이 아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3장에서 나왔죠, 3장. 예, 3장에 성통공환이 나왔는데요. 자, 일단 본문을 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빨리 읽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교치에 이 조교치 이 삼신이 있는데 성명정으로 이렇게 쭉 이제 내려가는 거죠. 이게 삼진입니다. 삼진. 그다음에 이것이 나가서 심기신으로 삼망으로 나가는데 요 단계가 되면 이제 후박과 뭐 이렇게 나뉜다는 거죠. 신은 후박이 있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다음에 삼도 감식촉이 있고 그다음에 이 철인들은 이 감식촉을 조절을 해서 태일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삼신수행법입니다. 삼신수행법. 이 삼신수행법 도표를 보신 분이 있을 텐데 이게 바로 삼일신고에서 나온 거예요. 삼일신고. 자, 요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야기가 좀 약간 비약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이런 우주의 이제 근본 법칙과 이 창세 문화의 어떤 근본 원리 이런 것을 배워서 과연 뭘 할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돈 버는데 도움이 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큰 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구의 그 세상의 대세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제가 너무 이제 좀 충격적이라서 이게 뭐냐면 그 미국의 그 돈 풀었는 그 통화량이에요, 통화량. 이 그래프 보신 적 있으세요? 2008년에 그 재정위기가 왔잖아요. 그때 이때까지는 미국 통화량이 여기 1경 달러였는데 지금 2020년에 이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 2019년에 여기서 이제 통계를 딱 멈춰가지고 이게 미국에 이제 보면 중앙은행이 페더럴 레저베이션 뱅크라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공개를 안 합니다. 공개를. 지금은 웹사이트 가면 이 도표 자체가 2019년에서 멈췄어요. 그 뒤로는 공개를 안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돈을 이렇게 엄청나게 찍어내는데 그 막걸리에 물 타서 팔잖아요. 막걸리에 물 타서 파는데 지금 요때보다 10년 사이에 10배를 더 찍었어요, 돈이. 이 돈이 다 어디 갔을까요? 이 돈이 다 어디 갔을까요? 우리 지금 뭐 집값이 한 2배 뛰면 뭐 기절하잖아요. 근데 이 돈이 다 어디 있어요. 그럼 이 돈이 언제 이게 실물 경제로 뛰어들어가지고 막 엉망이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사실은 이 달러에 취해가지고 전 세계가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런 거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자본주의가 사실은 이때 지금 사실 도장 찍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달러를 풀어가지고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뭐 전혀 가보지 못한 길이잖아요. 전혀 가보지 못한 길인데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이게. 중국은 안 풀었습니까? 영국도 풀었죠. 우리나라는 좀 적게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도 뭐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근데 물가는 안 오르죠. 이 돈이 다 어디 갔을까?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충격이 올 때는 한꺼번에 이게 오거든요. 자, 뭐라 하셨죠? 대장동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1,000억을 갖고 있잖아요. 자, 지금이 어떤 시대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쭉 설명한 이 3일 신고의 이 원리, 또 삼신 그 칠성의 원리, 이런 성명 정인이 이런 것들이 우리는 어떤 근본을 살피게 하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철학이나 뭐 서양의 그런 어떤 성적인 타락이나 자본주의나 이런 어떤 대세를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각 개인이 수행을 하는 겁니다. 수행을 해서 내면을 성찰하고 본성을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게 어떻게 극복이 되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그거를 회복을 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지금 이게 만만치 않죠, 사실은. 전 세계가 지금 미국 달러에 지금 취해 있는데 미쳐가지고 그거면 마치 네가 뭐 좋아하는지 알고 그 일 하면서 행복하다. 그러면 됐지 뭐. 이렇게 딱 말하거든요. 그러면 됐습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각자 사람들이 자기 좋은 거 다 하고 거기서 행복하면 됐습니까? 인류의 일원으로서 지금까지 수만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그 인류 문명의 그런 고갱이 핵심들을 무시하고 그냥 나 좋으면 되는 겁니까? 그 세계가 어디 고통받는 원이 맺혀 있는 한이 맺혀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냐고요. 그러려면 이 우주를, 세상을 보는 눈을, 가치관을 명확하게 또 바르게 가져야 되는데, 이 근원적인 깨달음에서 나오는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 인류 원형 문화가 다시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동학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동학, 태순 대신사가 이제 동학을 창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처음 동경대전 포덕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상제님을 칭견을 하잖아요.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여기는 천주라고 나오죠. 천주. 시천주 조화정 명세불망 만사지. 지비금지 원에 대한. 아까는 상제라고 했는데 또 천주라고 했어요.
그 아까 3일 신고에서 나온 1심, 그 어떤, 자, 이렇게 도청근거 상대님을 내가 자, 이런 동학에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유도 불도 누천년에 운이 역시 가했습니다. 망고 없는 무국대도 이 세상에 날 것이니 12제국 대지전수 다시 개별 아닙니다. 지금 아까 이제 비결 이야기 이제 우리 원장님 잠깐 하셨는데, 수ung 가사에는 그런 비결보다 훨씬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훨씬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있습니다. 이제 김용옥 교수가 계속 이제 동경대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요. 이 동학이 이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인류에게 메시지를 던졌는데 역적으로 몰려서 죽었어요. 대구 거기서 반영해서 목이 쳐서 죽었어요. 그러고도 100년 동안 난을 일으킨 동학난의 그 근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다. 이런 분명을 썼잖아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이. 이런 분들을 바로잡아줘야 된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강정산 상대님, 그리고 그 뒤로 보천교,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일제시대 때 보천교가 그 항일 투사들에게 돈을 대준 것이 한 60, 70% 된다고 합니다. 그게 근거가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신문 기사에 무슨 의병들 아니 독립군들한테 돈 대준 그래서 잡혀간 사람 하면 보천교가 다 나와요. 천주교, 불교 이런 거다 훨씬 많이 나와요. 근데 보천교 지금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역사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못 배웠어요. 왜 그것이 없어졌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경무국에서 그걸 다뤘다고 하잖아요. 종교가 아니고 이거는 뿌리 뽑아야 될 대상이다. 민족 종교를 탄압을 해라. 그래가지고 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이 됐으면 그거를 복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너무 어이가 없죠, 사실은. 왜 복원을 못합니까? 그건 틀림없이 다른 종교의 이권도 있을 것이고 정치가들의 이제 가치적으로 어떤 심적으로 더 평화를 얻었습니까? 인류를 위해서 더 봉사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 근본적인 그런 이제 깨달음을 여기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류 문화의 대세.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신교와 여러 가지 종교, 그리고 지금은 이 모든 것이 통합이 되는 그런 시대로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눈을 뜨고 지금 인터넷이 왜 나왔나? 이 전 세계가 왜 이렇게 지금 이 난리를 치면서 서로 무역도 하고 교류도 하고 과학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아까 넷플릭스 190개국에 몇 년 만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사실 지금 우리의 이 소중한 이런 가치관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넷플릭스 가서 영화 만들자고 제안을 하든 해가지고 퍼뜨리면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하고 따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생각이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칩니다. 이거는 제가 한마디 할 게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 제가 JTBC 이제 보다가 보니까 이 아가씨가 이제 K-pop 댄스 이제 LA에서 막 열심히 춤을 추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노래 가사를 잘 이해해야 춤도 더 잘 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드라마, 한국 역사, 한국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이런 K-pop 춤추는 아가씨뿐만 아니라 미국 교수들, 아까 말한 뉴욕타임즈, CNN 그런 기자들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시각을 갖고 보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일본에 의해서 중국에 의해서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나라 피라미드가 거기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부모하고 아들내미 4명이서 강화도를 이렇게 탐방을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고는 이 엄마가 이제 관광 가이드 책자를 열어가지고 나 여기 강화도인데 한국의 그 신화에 대해서 내가 읽어줄게 하면서 그걸 읽어줘요. 그 가이드 책자에 있는데 그 단군 신화를 읽어줍니다. 그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애가 1분만 잠이 들었어요. 재미가 없어. 납득도 안 되고. 그게 뭐예요, 그게? 곰이 사람이 되었단다. 여자가 그래서 애를 낳는데 환인, 환웅 이거부터 안 되잖아요. 영어로 하면 그게 애들이 쏙쏙 들어옵니까? 환웅, 단군 뭐 그런 게 낯선 데다가 그 스토리 자체도 애들이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관광 가이드 책자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서 외국에 자랑스럽다고 이제 야 이거를 공부를 해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책 내용이 어떻게 신화냐고, 신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읽고, 이건 이제, 단군세기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게. 마지막 구절인데, 해모수 단군이 이제, 자, 딱 대권을 잡고, 자, 칭위 천왕랑이 된 거죠. 천왕랑이라 칭하시니 사경진해가 계위청명이다. 사경내가 사방의 사람들이 모두 그 명령을 이제 들었다. 뭐 따랐다가 아니라 청명이에요, 청명. 이 들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말을 듣고 있어요. 예. 우리가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 적으면서 듣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때거든요, 지금. 무슨 말을 할 거냐? 왜곡된 역사를 말을 할 거냐? 아니면 진정한 우리의 그 가치 있는 그 원형 문화를 찾아서 그거를 세계에 선전을 하고 세계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고 그들과 진정한 하나가 돼서 새로운 세계를 열 거나 이건 우리의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